실패한 4시간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 폭식증 치료와 다이어트를 위해 내원한 20대 초반의 한나 씨는 단기간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원했습니다. 전 현역 걸그룹이에요. 아마 이름은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돼서 곧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도 마무리 활동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활동이 어려워서요. 수년간 열심히 연습해서 데뷔하고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했지만 결국 그 그룹이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노력의 결과가 실패라는 생각에 좌절했고 절망감으로 마음이 크게 상한 상태였죠. 요즘 연예인을 목표로 준비하는 10대 청소년이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이들을 만나면 데뷔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중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요. 특히 체중 조절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회사에서 몸무게를 확인받고 하루 1000칼로리 이하만 섭취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 물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무리한 연습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하거나 간혹 생기가 끊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학업뿐 아니라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수년을 연습해 겨우 데뷔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해체를 하다니. 해체조차 이슈가 되지 못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녀의 서러운 눈물을 보며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한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온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하나요? 저는 한나 씨가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과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원 성적과 걸그룹의 인지도가 내 인생 성적표는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한나 씨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그래요. 결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탓하며 채찍하나요? 스스로 애썼다. 큰 경험을 잘 지나왔다. 라고 인정해주지는 못한 망정 자신을 낮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열심히 노력조차 못하는걸요? 우울증과 폭식증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데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한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만큼 일상생활을 유지한 걸 칭찬해주고 싶어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기란 정말 어렵죠. 잘 되고 있을 때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도 매일 일상에 전념하는 게 더욱 어려워요.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했나요? 실패한 내 자신이 억울하다 못해 스스로가 초라하고 못나게 느껴지나요? 지금 내 손에 쥔 결과가 내 인생의 성적표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또 다를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것부터 주어진 환경까지 모두 통찰하고 계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을 수용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부나 명예, 그 어떤 열매가 없이 주님을 대면한다고 해도 애썼다라고 칭찬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이 찬란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질척이는 매일의 삶을 잘 버텨내면서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앙이 있는 여대생 정현 씨가 진료실에서 제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녀에게는 우울, 불안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우울로 자살했고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친척도 여러 명이었죠. 어머니도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자살은 가족력의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녀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죠. 정현 씨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애쓰며 살았지만 늘 평안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가 말했어요. 정현 씨, 얼굴이 정말 하얗군요. 그런데 저는 정현 씨의 구릿빛 피부가 보고 싶으니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되세요. 에이, 선생님, 어떻게 내일 당장 제 피부가 달라져요? 그걸 왜 못해요? 마음만 가지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알 듯 모를 듯 표정을 지었죠. 정현 씨,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죠. 당장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니. 그렇죠. 당장은 힘들겠죠. 물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매일 햇볕을 받으며 운동을 하거나 급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래도 원래 피부색이 하얗다면 햇볕을 봐도 빨개졌다가 곧 회복될 테니 태우려는 노력도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할 거예요. 정현 씨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실망을 반복하며 죄책감을 느끼시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불안하게 태어나고 불안하게 자란 내가 어떻게 불안한 체질조차 없겠어요. 그런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그 불안조차도 얼마만큼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덜 불안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기 힘들어요.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은 우울, 불안, 공황 환자에게는 그 질병을 떼어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데리고 살아주자고 말합니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울과 불안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든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안하지 못함을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쓰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평안해진 이유로 미루지 말라고 권합니다. 불안의 요인이 된 부모를 바꾸거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거나 내일 당장 불안하지 않은 내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 마음, 사회적 환경과 이 질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건 신앙인인 내게 맡겨진 일일 테니까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나친 스트레스.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명절에 친척이 모이면 시집가라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말하고 듣는 익숙한 단어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인지 눈치 못 채고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두통과 복통 등의 몸의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뚱맞게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진 스스로에게 놀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잔뜩 눌린 용수철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설명합니다. 이 경우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이 스트레스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점점 증기 압력이 차오르죠. 그때 꼭지를 열면 증기가 무섭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증기에 손이나 얼굴이 닿으면 크게 화상을 입을 정도죠. 증기를 차게 한 것이 외부 열기인데 꼭지를 연 사람이 화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압력밥솥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압력밥솥은 증기가 차고 싶어서 찬 게 아니고 꼭지가 돌고 싶어서 돈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 작정으로 증기를 내뿜는 것도 아니죠. 놓친 게 있다면 증기가 꽉 차기 전에 미리 조금씩 증기를 빼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몸과 마음의 주된 반응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구나만 알아차려도 성공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눌러놔서 건강을 해치거나 스트레스의 필요 이상으로 몰입되지 않고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넘길 수 있죠. 많은 이가 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반응을 잘 살피는 게 대체 어떤 도움이 되냐고 제게 되물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고요. 하지만 힘들 때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 마음을 담아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렇듯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잘 살피고 챙기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무턱대고 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자기를 더욱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애썼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스트레스 받은 건 없는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